이런 자리를 자주 서는데도 좀 많이 떨리네요. 저는 10년차 여성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네, 오늘 강연이라기보다는 보잘것없지만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온 제 이야기와 지금 제가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이야기를 서로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중 앞에 서는 성격은 못 됩니다. 지금도 불렁증이 심해가지고 좀 덜덜 떨려요. 긴장되고. 근데 오늘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대리기사들 이야기고 저희들 공주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 응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전 11시면 익숙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일어나면 씻고 복장부터 갖추어 입습니다. 제가 입은 지금 정장처럼 저희들은 이렇게 정장을 갖추어 입어야만, 제가 일하는 트리콜 대리운전이라는 회사에는 복장을 이렇게 갖추어 입어야만 그 대리콜 프로그램에 로그인이 됩니다. 복장을 사진을 찍어 올리지 않거나 복장이 불량하면 배차 정지 상태가 됩니다. 배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그램에 로그인해두고 가장 먼저가 이제 일을 할 준비부터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이제 복장 갖춰 입고 프로그램 로그인 해놓고 밥 먹고 청소하고 시장에 이제 다녀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남 김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시골입니다. 집에서 20-30분 거리에 골프장이 4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골프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후 1시나 2시쯤에 집을 나섭니다. 차를 몰고 골프장 근처 가서 이제 납골 대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1994년 나이 30에 홀로 서기를 했고요. 횟집, 학원, 공장 세탁실 등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식료품 유통업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큰 빚을 지고 장사를 접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생활정보지를 이제 뒤지다가 대리운전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도둑질이 아니고 몸을 팔거나 웃음을 파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각오로 밤거리에 나섰습니다. 적어도 운전하는 일은 여자라고 돈을 적게 벌지는 않으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나의 능력만큼 그 상응하는 대가를 벌 수 있기에 저는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떳떳하게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밤의 거리는 자비 없이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대리운전 사무실을 찾아가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대리운전에 발을 들여놓은 게 2011년 8월 제 나이 47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10시면 회사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걷고 뛰고 한 달 만에 몸무게가 5kg이 줄더라고요. 처음 타보는 남의 차나 외제차도 문제가 됐었지만 제가 너무 바깥으로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리를 너무너무 몰랐었어요. 그래서 지리를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한 번은 그 비가 오는 날이었었어요. 내비도 잘 안 터지고 해서 어쩔까 고민을 했는데 손님은 출발할 때는 지리를 좀 가르쳐 주시겠다 했어요. 근데 출발한 지 5분 만에 잠이 드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게 길도 초행길인데 제가 내비도 안 터지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가다가 차를 세워서 택시를 세웠어요. 택시기사한테 이 목적지까지 좀 가달라. 택시비 줄 테니까 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8,000원이 나왔어요, 택시비가. 근데 그게 10,000원짜리 콜입니다. 그래 어쩌겠습니까? 제가 지리를 잘 모르는 탓이니까. 이제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손님을 깨웠는데 손님이 안 일어나세요. 그때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저 그렇습니다. 고객님 안 일어나시면 제가 경찰서를 가겠습니다 하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안 일어나신 이유가 대리비가 없었던 거예요. 10,000원이 없어서 안 일어나신 거예요. 잘 주무시는 척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리비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올라가서 가져오겠다 하시더니 한 20분 넘게 걸리시더라고요. 사실 그 소요된 시간만 하면 그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분이랑. 그 신랑이 하는 동안.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10,000원 받고 돌아서는데 속이 얼마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시작한 2011년도 그때는 여성 대리운전 기사들을 성매매하러 나온 여자들을 취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랍니까? 이렇게 지갑을 꺼내서 돈을 쫙 세서 저한테 탁 주시면서 그러세요. 이 돈 줄 테니 자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진짜 계셨어요. 그리고 뒤에 앉으시면 또
어깨에다가 제 어깨에다 손을 이렇게 두 손을 탁 올리세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그 SUV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높으니까 뒤에 앉아서 제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슬그머니 넣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고객님 한 번만 더 그러시면 경찰서 가겠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경찰서 가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서 가면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경찰들이 우리 편이 될 거라는 생각도 사실은 안 해봤었어요. 못 해봤어요. 동료 기사한테 그 얘기, 한 번은 또 손님이 이제 저를 보채다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주차를 해놓고 내리는데 제 옷을 잡아당겨가지고 그 코트에 단추가 두두두둑 다 떨어졌었어요. 근데 저는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 그냥 도망만 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동료 기사들한테 하니까 동료 기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 기사들이. 그럼 그 자리에서 경찰 불렀어야지. 두둑히 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위로해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리운전을 시작할 때도 뭐 이렇게 친지나 이런 사람들과 소원해졌었지만 그래도 동료라고 생각했던 대리기사들마저도 저한테는 동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저는 혼자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치욕스러웠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술안주 잡는 가십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처할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대리회사에서. 그래서 근데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후루락이랑 플래시를 갖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플래시를 비추거나 후루락이를 불면 그런 사람들이 주춤할 때 도망을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열쇠고리에 이제 그때부터 작은 플래시하고 그 후루락이를 달고 다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나쁜 손님만 있었던 건 또 아닙니다. 뭐 수고한다 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택시비도 챙겨주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리운전 시작하고 제일 제가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없었고요. 뭐 친척들 뭐 잔치나 이런 것도 가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제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손님들 하대랑 뭐 멸시 이런 거는 늘 계속되고 있었고 그런 분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분은 만났었던 것 같아요. 위로받을 것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운전 한 지 한 6년, 그러니까 2017년도 정도 돼서 너무 지쳤어요, 제가. 그래서 대리운전을 그만뒀어요. 그때 2017년도 1월 달에 대리운전 이제 그만두고 지인이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격리를 좀 와달라 그래서 갔다가 그 회사도 좀 잘 안 돼서 문을 닫고 화공차 운행도 하고 요양병원 식당 일도 좀 잠시 하고 이렇게 투잡,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그래도 대리운전이 좀 제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큰 수술도 마치고 해서 2021년도 10월달에 다시 이제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3년 좀 넘는 공백 기간 동안 돌아와서 보니까 대리운전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대리운전 회사들은 특히나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트리플이라는 대리운전 회사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대리운전 기사들 자기 착취를 아주 강요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저처럼 주급이라는 걸 넣습니다. 일주일에 20만 원을 주급을 내면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왜 내놓은 돈이 아까우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리기사들은 거의 뭐 노예화가 되어가는 거죠. 물론 내 돈 벌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구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카카오와 티맵입니다. 티맵도 똑같습니다. 카카오와 티맵도 거대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사들이 거기에서 이제 종속화되고 노예화되죠. 네, 줄서기를 세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서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내 숙제를 또 해야 표를 잘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말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부분 다 사회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하시고 그 다음에 실직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연령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까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다시 취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두드린 곳이 대리운전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갑질해도 어쩔 수 없이 순응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성 대리운전 기사들은 좀 더 가혹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4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50% 이상이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다 가장이십니다. 대리운전 기사들, 특히나 여성 기사들은 저처럼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다 뭐 대부분 다 거의 한 99%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재수 없는 날이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신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제 생존에 관련된 문제니까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뭐 대응도 안 하세요. 거의 다 저처럼 그렇게 대응 안 하고 넘어가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저희들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야간에 이제 개방 화장실이 없어요. 여자들 특히나.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여자 화장실이 좀 개방된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불법 촬영 때문에 남자 화장실은 열려서 여자 화장실이 문이 잠겨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에 물이나 음료를 거의 안 마십니다. 화장실 가기 힘들어서 찾기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젊은 여자 기사들은 솔직히 생리대 교환이 어려워서 집에 태어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문제화 삼고 고소해봐야 저희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한테 그게 사치스러운 일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고소할 곳이 없었어요. 고소할 데도 없고 또 기룡사가 생겨도 저희들이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상의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22년도 3월경에 부경 대리교사 커뮤니티인 그 가북 이벤트라고 하면 가북이니까 뭐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카드라이브,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대리기사 네, 이 밴드에서 공제회 이제 회원을 모집하는 글을 보게 되고 제가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공제란 중국의 보사 도주공제에서 그래서 유래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걷는다는 이 말이 야간 취약 노동자인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절실한 말인 듯합니다. 사실은